자, 올해 역대급으로 긴 설 연휴를 맞아서 마음은 지금 현재 벌써 고향에 가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는 지난 9일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설 연휴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대책들 저희가 오늘 총망라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내용도 많고요. 정부가 세세하게 올 설 명절 대책 발표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크게 방향성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가지 이제 방안을 이제 정부가 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성수품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첫 번째로 뽑았고요.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민생 안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국내 관광 활성화도 이제 같이 얘기했고 무엇보다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간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물가 안정 쪽 본다 그러면 뭐 배추, 무, 사과 이렇게 뭐 성수품 16대 성수품이 있는데 여기에 26만 5천 톤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라고 이미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상품권 5조 5천억 원을 이제 풀었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들어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민생 안정도 있는데요. 중기부 같은 경우가 올해 정책 자금 26조 5천억 원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서히 자금이 풀리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들잖아요. 명절 자금으로 39조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분들 상여금도 줄 수 있고요. 대금 지급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예. 또한 무엇보다 배달료, 택배비 지원 이거 2월 접수받고 3월에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 3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네.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광 산업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수 관광에 이제 힘을 쏟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 명절 보내시고 이제 국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마련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이제 말고 무료가 되겠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XRT라든지 KTX도 있습니다. 이게 역 귀성객이 있어요. 이 40% 할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응 체계 마련했죠. 24시간 동안 안전하고 정말로 최대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안전하게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네. 당장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역시 성수품 조금 더 싸게 우리가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국이 16대 성수품의 물량 1.5배 확대한다고 했고요. 할당관세 이거 푸는 것도 이제 조속히 공급을 한다 얘기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품목이라든가 뭐 세트까지 자세하게 좀 가보죠. 네, 일단 배추, 무, 그다음에 사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배도 이제 문제인데 이번 연도는 참 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16대 성수품 중심으로 해서 26만 5천 톤을 역대 최대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계획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공급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할당 관세 얘기도 나왔는데요. 25일부터입니다. 배추, 무에 대해서 할당 관세 배추, 무, 예. 2만 2천 톤이죠.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 관세다 보니까 좀 더 싸게 이제 시중에 물량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 계획이 원래가 이제 9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100억 원을 더 늘려서 1,000억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트 상품이 이번에 좀 기획이 됐는데, 그러니까 작황이 좋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합쳐놨어요. 그래서 세트 상품을 만들어 갖고 네네. 10만 개, 예. 10만 개에서 20% 할인 또 들어가는 좀 싸겠죠, 그렇죠. 예, 쌉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마련했고 무엇보다 뭐 정부가 마련한다고 그래서 시장에 불공정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이제 이번에 또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 점검 통해서 사실상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를 갖고요. 네. 물가 안정을 꾀해주기를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설 또 추석할 때마다 이런 통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마트에서 준비하면 얼마, 네. 또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얼마. 역시 전통시장이 항상 또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좋은데 전통시장의 처울 사례상 비용이 4인 기준 18만 8,239원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혜택들을 주게 된다면 8만 원을 저희가 최대치로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네. 어떻게 하면은 8만 원 혜택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정부가 이번에 이제 할인 지원을 역대급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할인을 받고 환급을 받고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예. 일단 올해 오늘의 상품권 환급 규모가요. 이게 27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많은 금액이 이건 할인이 아니라 환급입니다. 그래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디지털 오늘의 상품권 할인율도 있습니다. 이 할인율은 원래 아시다시피 10%에서 15%로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줄까지 섰을 정도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카드형이라든지 모바일형에서 이제 15%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은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급하고 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설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인데요. 이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이거는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1인당 2만 원이었는데 총 4회를 이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총 8만 원의 환급이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정부 할인 지원 나오고 있는데 농활상품권 제로페이 앱 이용 시 30% 이제 할인 구매가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오늘의 상품권 말씀드렸죠. 이게 15% 할인 구매가 이제 가능한 거죠. 한도가 있죠, 저게. 네, 맞습니다. 200만 원 한도로 되고요. 온누리 상품권도 있습니다. 요거는 환급인데요. 이게 신선 농수산물 샀을 때 영수증 제시한다. 그러면 1에서 2만 원 환급이 되고 최대 2만 원입니다. 그것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15%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이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총 합치면 8만 원 정도 최대한으로 또 환급이 되고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디지털 오늘의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또한 받고 나서 환급 행사에 참여하고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농협 상품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그냥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깎아주는 거, 또 아예 환급해가지고 이제 사게 되는 거 두 가지를 좀 버무려서 혜택을 다 누리셔야죠. 특히 이 온누리 상품권과 수산물이요. 특히 여기 또 하나 걸리는 겁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가?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또 발표했던 것이 수산물은요 할인율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가요 보통 최대 50%를 또 할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누려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오늘의 상품권 환급 행사도 이번에 또 같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2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산물을 이제 구매한다 그러면 최대 30% 오늘의 상품권에 환급이 되고요. 요거는 1인당 2만 원까지 환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수산물을 샀을 때 나는 환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환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영수증, 휴대전화, 신분증을 지참하신 다음에 시장 내에 환급 부스가 있습니다. 요거 전통시장 가보시면 다 있거든요. 네. 여기에 가셔서 이제는 제시하시고 본인 확인 후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걸 합산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환급 행사가요. 구매 영수증을 했던 거를 다 합산해서 같이 이제 들어간다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의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가면은 이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장 내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장터 대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순회 환급소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도 또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해수부라든지 농식식품부가 전통시장을 이제 골라갖고 몇 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환급 행사를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자, 뭐 그러니까 상설 시장은 있는데 그 코너가 5일 장터들이 또 네, 맞습니다.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어디서 바꿔야지 하니까 순회 그 하나 차 같은 게 와가지고 여러분께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전통시장 갈 때는 바로 온누리 상품권은 무조건 챙겨야 되고요. 10% 할인. 그걸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또 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권혁 평론가도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정말 사실, 좋아요. 예, 이게 이번에 네. 아까 물가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물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최대한 싸게 이제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인 차례상 비용을 봤더니 만약에 할인이 안 들어가면은요, 이게 한국 물가 정보에서 보면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전통시장에서. 근데 이번에 정부 할인을 받으면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만 8천 원에 살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열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상품권 할인 플러스 오늘의 상품권 환급 행사까지도 네. 한번 누려보시면 정말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저렴하게 설 차례상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가셔야 돼요. 축산물, 수산물들 네. 거기서 사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성수품 첫 번째 목표 저희 내용들 자세하게 봤고 두 번째가 민생 안정인데 역시 지금 다들 이 유동성, 돈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 월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 중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많이 있는데요. 당국이 역대급의 명절 자금 공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 39조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2개월간 이제는 그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자가요 4.5%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리로 이제 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실 게 외상 매출 채권 1조 한 4천억 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보험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을 일으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좀 덜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요. 기보형 전환보증도 이제 2조 원 정도 신규 공급이 되고 시장에. 그다음에 관광사업체 자금도 500억 원이 이제 또 융자가 됩니다. 이것도 이달 4주차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법인세죠. 이제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기에 이제는 지급을 하겠다 환급을.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 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쇼라든지 악성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한 가지가 불법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민원을 받아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생 중에서 또 한층 우리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네. 소외된 계층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더욱 더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는 게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에 위한 지원 대책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민생 대책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돌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 중산층 계시거든요. 또한 취약계층도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공급, 한마디로 정책금융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11조 원을 이번에 이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대표적인 게 사회적 배려자 이제 햇살론 뉴스 상품이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받는 거거든요. 이거 1.6% 포인트 추가 인하 금리가 됩니다. 이것도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들어가게 되고 노인 일자리 이달에 이게 79만 개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네. 어르신들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 사실 뭐 자녀들에게 뭐 명절 용돈도 주고 그럴 텐데 79만 개. 네, 79만 개가 이번 달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런 겁니다. AI 콜을 이제는 활용하겠다. 한마디로 이제는 안부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제 정부에서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체불임금이 좀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지도를 하겠다. 마찬가지로 체불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월급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대지급금을 신속 지급하겠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평하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런 어떤 체불 악덕 업주에게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낭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고열 보일러 교체 사업도 하고요. 무엇보다 네. 이동 3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는 무료 영상 통화도 지원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국내 관광 활성화인데요. 이걸 아예 교통 대책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희가 네. 쫙 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죠. 자, 명절마다 교통 대책 가장 중요하잖아요. 올해의 교통 대책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통 대책이 나왔는데요. 뭐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명절 특별 교통 이제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5대 핵심 과제를 정해놨죠. 첫 번째가 원활한 교통, 그다음에 이제 규성객, 그다음에 귀경객에 대한 편익 증대, 대중교통 수속력 확대, 교통 안전 강화, 기상 악화 및 사고 등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5대 핵심 과제를 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가요 27일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28일을 알고 계시는데 27일 임시 공휴일 됐기 때문에 27일부터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제 면제가 되고요. 네. 졸음 쉼터도 있습니다. 내고 신설이 되고 휴게소, 화장실 606칸이 이제 더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는 정부가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TX, XRT에 대해서 역귀성객이 있습니다. 할인. 최대 40% 할인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특별 대책해서 원활한 수송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중교통은 긴 연휴니까 원래 내가 이용했던 그 시각에 버스가 오나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항상 이럴 때 보면 공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무료로 개방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합니다. 그리고 네.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무료 주차장 하루 사용하고 싶은데 어딘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가 딱 밝혔습니다. 첫 번째 가진 게 바로 이제 공유누리 사이트인데요. 공유누리 사이트 열어보시면 거기에 무료 개방된 주차장 확인할 수 있고요. 저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 네이버 지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 내비게이션, 아이나비에어 이런 어떤 앱을 열어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 개방 주차 무료 개방이요. 이게 27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고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이게 정보가 이제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거 꼭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년 정부는 공공 무료 주차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확대가 됐다라는 거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항 쪽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죠. 실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많은 국민분들이 해외로 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요즘 공항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3시간 전, 4시간 전에 가야 된다. 네. 엄청나게 붐비나 봅니다. 어떻게 여기도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정부가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 공항은요, 내달 2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2일까지요, 설 연휴 특별 대책 특별 시행을 대책. 하고 있는데 네.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말씀드릴게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한 214만 명 정도가 이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잡하겠죠. 예. 그래서 인천공항은요. 출국장 30분 조기 오픈한다 이렇게 밝혔고 보안 검색대를 확대한다. 체크인 안내를 더 늘리겠다. 자원봉사 안내소를 4개 추가했고요. 식음 매장, 아무래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24개소를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풍수에 대해서 경보 이런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고요. 이게 다양한 대책을 지금 인천공항 쪽에서는 마련한 상태고 뭐 인천공항만 있나요? 이제 김포, 제주, 김해공항 다양한 13개의 공항 여객이요. 228만 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용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대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항공사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설 대비해서 재방빙 훈련이라든지 안전 점검을 이미 다 끝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공항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귀성일, 귀경길 이런 거 늘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설문조사 궁금하고요. 올해도 이 신권 교환해 주는 거 휴게소마다 해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설 명절 보내실 때 언제 내려갈까, 아니면 언제 올라올까 네.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설 당일에 이제 보면은요, 29일인데요, 이게 601만 명이 최대 이동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를 해보시면 29일 날 그냥 가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일단 귀성은요 28일 오전이 이제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귀경은요 30일 오후가 가장 지금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가장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는 통계를 보고 피해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도로, 해운, 철도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시설 안전 점검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잘 다녀오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신권 교환하는 거 휴게소에 막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예, 요즘도. 휴게소마다 이런 어떤 은행들의 출장소가 이제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 예, 각 휴게소마다 들리시면요 은행도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신권도 교환하시고 거기 가서 각종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쌀도 줬거든요. 네, 어떤 네. 은행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이런 저기 것도 나오네요 지금 화면에. 네, 네. 저런- 저깁니다 바로. 예. 예, 이동 점포 활용하셔갖고 한번 즐거운 또 이벤트도 참여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려가는 길도 이게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안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플 때 어떡하지? 또 불나는 화재 어떡하지? 이제 이런 네. 궁금증이 참 많으세요. 약국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저도 애를 키우지만은 네네. 명절 때 애 아프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비상 응급 대책도 이제 마련한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가 정말로 응급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열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발열센터를 또 마련했습니다. 따로. 예? 그래서 발열 클리닉 115개소를 따로 마련해서 정말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인플루엔자 이런 뭐 독감이라든지 열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시는 거고 정말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이번에 250% 가산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인료를 이제는 여기서 유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 많은 가산을 해주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여기서 이제 현장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한 상태입니다. 네. 23개소의 거점 지역 센터도 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요. 뭐 이런 것도 지금 잘 마련했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10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쓰러지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급센터도 마련했기 때문에 체계화시켰어요. 과거처럼 모두 다 응급실을 가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끔 각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마련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 있는데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만들어서 이송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네. 병상 배정 이런 것도 이제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주위에 어느 병원이 내가 문을 열었는지 이럴 때 보실 때는 응급의료 포털 이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건복지부 들어가시면 약국들 다 여는데도 다 확인됩니다. 네. 꼭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과 이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요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5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가 2,658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가요 이 발생 네. 화재 건수를 봤더니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요. 전기적 요인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점검을 마친 상태고요. 특히 이번에 교통수단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인력을 이제 파급을 하는데 무려 2,989명을 이제는 네.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대비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설 연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